안녕하세요.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 겉으로 보기엔 잠잠한 것 같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큰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양극화 현상인데요. 누구는 집을 사는데 누구는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오늘 저희가 그 현실을 아주 적나라한 데이터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지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집을 다 쥐었는데도 주인을 못 찾고 텅 비어있는 집들,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고 신호부터 한번 살펴보죠. 바로 악성 재고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사실 간단해요. 건설사가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도 분양이 안 돼서 빈집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많아진다는 건 시장이 정말 안 좋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27,570채. 이게 2025년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빈 새 집의 숫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웬만한 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비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것보다 더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바로 이 흐름이 다시 나쁜 쪽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6월에 잠깐 줄어들어서 이제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한 달 만에 다시 늘기 시작한 거죠. 거의 2년 동안 계속되던 그 안 좋은 흐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27,000채의 빈집들, 이게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을까요? 천만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핵심, 바로 수도권과 지방의 엄청난 격차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격차 정말 놀라실 겁니다. 이 악성 미분양 주택 100채가 있다고 치면요. 그중에 무려 83채 이상이 전부 지방에 물려 있습니다. 83.5%예요. 수도권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황이 훨씬 나은 거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대구가 가장 상황이 안 좋고요. 그 뒤로 경남, 경북, 부산 순서입니다. 경기도가 있긴 하지만 이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고 이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 딱 하나예요. 이 미분양 문제의 고통이 압도적으로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 있는 집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해요. 앞으로 지을 집, 그러니까 우리 동네의 새 아파트가 얼마나 들어설까를 보여주는 신규 인허가 물량을 보면 이 격차는 정말 아찔할 정도입니다. 지방은요, 작년보다 집을 짓겠다는 계획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런데 수도권은요, 오히려 7.3%나 더 짓겠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 데이터가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이게 그냥 차이가 난다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 뒤에는 공급 불균형이 훨씬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게 거의 정해진 미래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아니, 근데 집을 지으면 팔려야 정상인데 왜 이렇게 빈집이 늘어나는 걸까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바로 꽁꽁 얼어붙어 버린 주택 매매 시장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결국 거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숫자 보세요. 마이너스 13%. 이게 딱 한 달 사이에 사라져버린 전국 주택 거래량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수도권 아파트는요, 상황이 더 안 좋아요. 거래량이 23.8%나 뚝 떨어졌습니다. 그 뜨겁던 시장의 열기가 정말 순식간에 식어버리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심장부인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도 21.5%나 급감했어요. 이 숫자들을 종합해보면 답은 하나죠. 시장이 그냥 좀 추운 게 아니라 아예 꽁꽁 얼어붙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시장이 얼어붙은 걸까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고강도 대출 규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쉽게 말해 집 사려고 돈 빌리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시장 전체가 그대로 멈춰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집을 사고 파는 시장이 이렇게 꽉 막히니까요. 그 여파가 집을 빌리는 임대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거 방식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7월 한 달치 데이터만 봐도 딱 감이 와요. 묵돈을 맡기는 전세 거래는 줄었는데 매달 집세를 내는 월세 거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두 시장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두 달 나타나는 현상이 절대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60%를 훌쩍 넘었어요. 이건 그냥 전세 시대가 끝나고 월세 시대가 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 주거 문화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방에 쌓여가는 빈집, 꽁꽁 얼어붙은 거래시장, 그리고 대세가 되어버린 월세까지. 이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과연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 한국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핵심 지표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 악성 미분양은 늘고 전국적인 거래량은 줄고 특히 지방의 미래 공급은 반토막에 났습니다. 한마디로 시장 전체에 경고등이 여러 개 켜진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도 이 상황을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같은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죠. 하지만 데이터는 냉정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로는 이 거대한 흐름을 바꾸기엔, 특히 지방의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엔 힘이 붙여 보입니다. 이렇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고 매매 시장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데 과연 정부의 대책이 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